나 바빠가지고 이따가 전화할게요. 아,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되네. 집에 모시기에는 가족들이 다 일해서 할머니 돌봐줄 사람도 없고, 요양병원은 좀 그런데 할머니께서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손녀딸 윤희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픈 곳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죠. 그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병이라고 하는 치매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플 때 치료를 잘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기도립 노인 전문 남양주병원의 송건도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년간 노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양주병원 원장 송건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병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립 노인 전문 남양주병원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진료를 보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죠. 주로 치매, 뇌졸중, 퇴행성 질환, 암, 만성 질환을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요양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가정 내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곳이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지금은 100세 시대를 향한 시대에 요양은 필수인 거죠. 소위 생로병사. 저는 생로병사가 아닌 생로병 요양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효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효도의 다른 이름이라 꼭 효도의 이름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면서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운영하는 부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병원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그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진료부와 진료지원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재활치료실, 주로 뇌졸중, 후유증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뇌졸중 후에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치료를 도와주는 곳이죠. 그 외에도 우리 병원의 장점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병원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병원 환경, 적극적인 의료진과 재활치료 팀원, 제철에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사입니다. 도립병원으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항상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간호해야 하는 노인 질병이라면 보호자분들의 심적 안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된 보호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하는 게 좋을까요? 보호자분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좋은 요양시설에 모셔서 자주 방문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게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직접 케어하는 건 어려우니까 케어하는 건 병원의 전문가한테 맡기고 보호자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자주 뵙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노인병원에 계신 지 20년 정도 되셨고 의사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한 달에 한 10명 정도 입원을 하셨으니까 20년간 하면 약 2,500명 정도 제가 입원을 하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 약 5년 전에 치매로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시고 남편은 유명한 서예가 분이셨죠. 이분이 시어머니 치매 수발을 결혼하시고 20여 년간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20년간 치매 수발을 하시다가 눌려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치매가 발병하면서 억제가 풀리신 겁니다. 그 당시 저희 병원 같은 곳이 있었다면 치매의 대물림이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양병원을 두고 현대판 고리장이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거죠. 장기 요양 환자분들은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게 될 텐데요. 단순히 치료받는 것만이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건강하게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다면 환자분들의 여생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양한방 협진 프로그램, 1대1 맞춤 재활치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인지재활치료, 동물 매개치료 등 다양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조금 생소한데요. 이 치료는 어떤 치료죠? 예, 주로 훈련된 애완견들인데요. 어르신들이 동물과 교감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인지 기능 향상을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한 치매 예방 슬로건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쓰리고입니다.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담배 끊고 사회생활 많이 하고 대뇌 활동을 촉진시키고 천박하게 술 먹지 말고 명을 길게 하는 음식을 먹자의 첫 글자인 겁니다. 쓰리고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을 막자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환자의 경우엔 약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완치는 되지 않더라도 치매 속도를 늦추는 건 확실합니다. 특히 초기 치매에서 효과가 크지요. 그러면 조기 치매의 경우 꾸준히 약을 먹고 관련 치료를 받는다면 초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인데요. 손녀딸 윤희가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가 답변해주는 핑퐁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치매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정리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료인의 관점에서 이런 루머, 사실인지 거짓인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노인 관련 정보를 조사하다가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유독 높은 걸까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건 아니고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 접근성이 좋아 쉽게 진단되니 많은 환자가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치매가 올 확률이 더 높은가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니 뇌도 일을 안 하면서 퇴행하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려서 치매가 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청각장애 환자들의 치매 발병률 역시 높은가요? X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나 젊은 나이의 청각장애인 경우는 수화로 인한 소통하다 보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귀가 안 들려서라기보다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이 치매 걸릴 확률이 더 높은가요? 예, 여성이 수명이 조금 더 길고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수톱이나 손으로 하는 취미를 하면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고수톱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바둑이나 장기 등 손 동작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등의 두뇌 인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1%대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전적 요인이 따로 있는 걸까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작고 의료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핑퐁 팩트체크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해본 코너였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는데요. 원장님의 팩트체크 덕분에 치매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간병 인력입니다. 지금은 중국 동포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노노간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의 젊은 노동력 수입이 절실한 거죠.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의학이 발달할 것이고 사람이 케어하는 시대는 가고 인공지능, 간병 관련 로봇 등이 대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로봇이 생긴다면 어떤 로봇이 생길 것 같으신가요? 식이 AI, 배설 AI 그런 로봇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35년간 의료업계에 종사하셨어요. 만약 지금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실까요? 치매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치매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는 꿈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과거로 누군가 한 명을 딱 보내야 된다 한다면 저는 일단 원장님부터 태우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0년 뒤로 가정을 해볼게요. 원장님은 20년 뒤에는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20년 뒤면 저도 아마 환자가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좋은 AI 요양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생활 습관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비우자. 거기에 저는 운동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죠. 거기에 운동까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터넷 홍보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시설과 환경, 직원들의 태도 등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한 병원비는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접근성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심에 있는 곳을 조금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자들이 다니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면회 가기도 편하고 부모님 뵈러 가기도 편하고 하니까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접근성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어르신들 정서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보다는 그래도 환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요인병원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입원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참고해서 환자,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요양병원 선택하는 팁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노인 요양 문제는 개인, 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요양병원 선택에 고민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림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의 송건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답글을 달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언제든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궁금하신 점 그리고 후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요양병원 체험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녀딸 윤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똑부러지는 정보들로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